지난 시간에 배운 상속세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뭐가 차이가 있죠? 자, 20%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그 기준. 네, 오늘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신혼집을 샀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돈을 빌렸으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니까 증여세를 내는 일이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증여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사유가 있을 겁니다. 네, 그 설정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과세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보시면요. 23세인 최경수는 경매로 4억 원 상당의 주택 및 대지를 취득했대요. 근데 그 4억 원은 아버지가 지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관청은 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해서 과세를 한 건데 최경수는 그건 아버지로부터 빌린 거고 증여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본문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돈을 아버지가 내고, 그러니까 부모가 내고, 명의는 명의는 직업 없는 아들이 냈다라고 하면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주택 및 대지를 취득을 하겠어요? 분명히 그 취득 자금을 누구한테 증여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현금 또는 배우자 간에 이제 현금을 주고받는 일이 많으니까 그 이제 부모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자산을 취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산을 취득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건 아니고 먼저 이제 그 자산을 취득한 사람한테 어떻게 자산을 취득하게 됐는지 그 자금 출처를 먼저 입증하도록 합니다. 그거를 이제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자산 취득자가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 재산가액 20% 또는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그 이상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봐서 추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요. 그 금액이 미달하면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35세인 대기업 회사원 A가 5억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과세관청이 그 아파트 어떻게 취득했어요? 무슨 돈으로 취득했죠? 라고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A는 5억 원 중에서 3억 6천만 원은 자신 월급 받으면 좀 모아가지고요.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으로 구입했다는 소명을 했어요. 그러면 3억 6천이니까 나머지 1억 4천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된 거죠. 그죠? 1억 4천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 됐어요. 그래도 괜찮은 건지 그죠? 한번 봐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뭐라 그랬어요? 취득재산가액의 20%인 1억 원. 5억 원의 20%인데 1억 원이죠. 그거 하고 2억 원 중 적은 금액. 적은 금액 뭐죠? 1억 원이죠. 1억 원 이상이네요. 뭐가? 입증하지 못한 금액.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이 기준점보다 그 이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상속세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뭐가 차이가 있죠? 자, 20% 2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 그 기준점은 같은데 상속세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기준점 금액만큼 빼줬죠. 그죠? 빼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가 이게 포함시켰는데 이 증여세는요. 이 기준점 이상 입증 못하면 그 입증 금액 전체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해요. 그죠? 그 점이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기준점 금액을 빼주지 않는다고요. 네. 그리고 기준점 밑에 있으면 증여 추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세 방법으로 부담부 증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은행으로부터 만약에 30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40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40억 원 상당의 건물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30억 원의 대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는 10억 원이죠. 어떨 때 아들이 그대로 대출금까지 증여를 받을 때 그거를 이제 부담부 증여예요. 그러니까 대출금을 아들이 그대로 넘겨받았으니까 그 대출금 30억 대출금은 누가 갚아야 되죠? 아들이 갚아야 되죠.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은 30억의 채무를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원 가치만큼만 증여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10억 원을 증여받은 거기 때문에 대충 증여세가 2억 4천만 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30억만큼
양도한 게 되죠. 30억 자기가 대출받았던 걸 떠넘겼으니까 누구한테? 아들한테 넘겼으니까 30억의 유상 양도한 거라서 그만큼 누가?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낸다. 자, 그러면 어쨌든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아들은 2억 4천만 원인데요. 만약에 40억 상당 건물 그대로 다 증여를 해요. 그리고 대출금은 아버지가 갚기로 합니다.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거는 그 부담을 넘겨주는 그런 증여가 아니죠. 그죠? 왜? 대출금은 아버지가 갚기로 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거는 대출금 누가 갚아요? 아들이 갚아요. 아들이 갚을 부담을 갖고 있어요. 부담을 갖고 증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그 경우에는 증여세가 들은다. 아들이 내야 될 증여세는 줄어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증여받은 것은 부담을 떼놓은 나머지 부분, 즉 10억 부분만 증여를 받은 거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0억 그대로 다 증여했다는 거예요. 그럼 30억은 누가 갚아요? 대출금은 아버지가 갚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냥 일반 증여죠. 아들은 40억 상당 건물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아들이 내야 될 증여세는 15억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기 아들 또는 딸도 되겠죠. 아들 또는 딸이 내야 할 증여세를 보면 일반 증여, 그러니까 부담 없이 그대로 증여를 하면 15억. 아까 부담부 증여는 얼마야? 2억 4천 정도.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게 증여세 부분에서는 훨씬 나을까요? 예, 부담부 증여가 훨씬 낫죠. 그죠? 증여세 부담이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세분 전문가들이 증여세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담부 증여를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거는 맞아요. 그죠? 맞는데 부담부 증여, 말 그대로 부담을 증여받는 사람, 수증자가 그거를 진짜로 부담을 해야 돼요. 즉, 수증자가 그 채무를 다 갚아야 되는데, 그 수증자가 채무를 다 갚지 않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결국 재산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봐서 나중에 증여세 및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절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채무, 부담을 한 그 채무는 수증자가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증여자가 대신 뒤에서 갚아주면 그게 걸리면 이제 징역세 및 가산세 폭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죠.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제 재산 취득자금 상환자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징역세 추정을 하지 않는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인 경우 이제 30세 이상인자 1억 5천 주택 기타 재산 5천 채무상환 5천만 원 총합금도 2억 그다음에 40세 이상인자는 4억. 이 이하면 징역 추정 받지 않는 거야. 징역 추정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역 추정을 받지 않는다. 근데 뭐 이 금액 이하라도 징역 받은 거네. 확실히 징역한 거네라고 하면 징역세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이하 이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뭐 요 금액 기준이겠죠. 요 금액 기준 이하로 만약에 재산을 취득한 거나 채무를 상환한 정도라면 일단은 이제 그것을 소명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소명하라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증여받은 게 확인이 되면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죠. 자, 그럼 처음에 말씀드린 사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수는 경매 낙찰 받을 당시에 23세 대학생이었죠.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그런데 아버지는 4억 원의 현금을 줄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세관청은 최경수가 아버지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에 대해서 최경수는 그 낙찰 대금 지급하려고 아버지 돈 잠깐 빌린 거고 내가 부동산 이제 낙찰 받아서 그 부동산을 이제 담보로 은행 대출 받아서 아버지한테 빌린 돈 모두 갚았습니다. 그러면 빌린 돈을 이제 은행 대출 받아서 내가 다 갚았으니까 다 갚았네요. 그럼 그 증여받은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세청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진짜로 갚았나? 왜? 이거 뭐가 문제죠?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갚았는데 은행에서 대출 받은 돈 그럼 그건 누가 갚냐 그죠?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수가 그 돈까지 갚았으면 당연히 이거는 증여받은 게 아닌데 아버지한테 빌리고 건물 담보로 부동산 담보로 이제 대출 받아서 아버지한테 갚았는데 그 은행 대출 받은 돈 그거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갚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죠? 그러면 최경수는 결국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경수는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담부증여 또는 뭐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서 어떤 부동산, 어떤 자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그 돈은 실제로 갚아야만 부담한 것, 그 채무를 실제로 갚아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유의하시고 잘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